봄이 찾아온 기장의 작은 마을. 김수연은 눈을 떴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텅 빈 이부자리가 아직도 낯설다. 새벽 5시. 병원에서 일할 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아직도 이른 시간에 눈이 떠진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다. 남편의 자리를 손으로 쓸었다. 오늘도 혼자구나. 창밖은 이미 환했다. 수연은 커튼을 활짝 열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창밖은 봄인데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이야.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다. 65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낯설지 않다. 하루 일과는 늘 똑같았다. 아침 식사, 텃밭 가꾸기, 동네 산책, 그리고 책 읽기. 간호사로 일하던 때와는 다른 고요한 삶이었다. 오전 10시, 시장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 수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을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 갓 잡은 생선을 내놓은 아저씨들. 수연은 느릿느릿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수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옆집에 사는 최미자가 다가왔다. 항상 수연을 걱정하는 친구였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 뭐. 당신은? 나야 뭐. 똑같지. 근데 얼굴색이 안 좋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걱정 마. 밥 잘 먹고 있어.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혼자 산다고 대충 먹으면 안 돼. 내가 만든 반찬 좀 가져다 줄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난번에 준 것도 아직 남았으니까. 미자와 헤어진 후 수연은 과일 가게에 들렀다. 제철 딸기를 고르며 남편이 딸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수연은 정신을 차리고 지갑을 찾았다. 하지만 지갑이 없었다.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당황한 수연은 장바구니를 뒤졌다. 없었다. 주머니도 확인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연은 돌아섰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수연의 지갑을 들고 있었다. 윤정호였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가구 수리점 주인이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 처음 마주치는 얼굴이었다. 아, 네. 제 지갑이에요.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저기 생선 가게 앞에 떨어져 있더군요. 이것저것 사시느라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지갑을 건네받는 순간 정호의 손이 수연의 손을 살짝 감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온기에 수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 따스함이 낯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게 제 지갑인 줄 아셨어요? 정호는 미소 지었다. 안에 신분증이 있어서요. 그리고 옆집 미자 씨가 말해줬어요. 저기 지나가시는 분이 김수연 씨라고.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미자의 소행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늘 수연에게 새 인연을 만들어주려 애쓰는 친구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정우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정우는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따스한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문득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하루였네. 빈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수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김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오늘은 도서관 봉사 가는 날. 평소라면 그냥 헤어진 머리에 편한 옷차림이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장 깊숙이 넣어둔 하늘색 원피스를 꺼냈다. 그 나이에 무슨 치장이냐. 수연은 스스로를 나무라며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원피스는 다시 옷장에 넣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나니 어쩐지 마음이 들뜬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바보 같은 여자. 혼잣말을 하면서도 수연은 가볍게 화장을 했다. 도서관까지 가는 길. 윤정호의 가구 수리점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번 시장에서 마주친 후 몇 번이고 그곳을 지나칠 핑계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자.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정호의 가게 앞을 지났다. 가게 안은 비어 있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수연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수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연은 멈춰섰다. 윤정호가 작업복 차림으로 가게 뒤편에서 나오고 있었다. 손에는 목공용 망치를 들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는 환하게 웃었다. 어디 가세요? 도서관에요.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도서관이 이쪽에 있었나요? 수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도서관은 사실 반대편에 있었다. 산책 삼아 돌아가는 길이에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이따 마감하고 산책할까 했는데 혹시 기다렸다 같이 가실래요? 아, 실례했네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수연은 망설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서관 봉사가 4시에 끝나요. 수연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자신도 놀랐다. 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4시 반에 도서관 앞에서 뵙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수연은 자꾸 시계를 보게 됐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다. 어린이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정우의 손에 묻은 물감이 떠올랐다. 목공일을 하니 자주 손에 뭔가 묻을 테지. 그 거친 손이 자신의 손을 감쌌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수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옆에서 일하던 초등학생이 물었다. 수연은 황급히 볼을 쓸었다. 아, 괜찮아. 좀 더워서 그래. 4시가 되어 봉사활동이 끝났다. 수연은 마음이 조급했지만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너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도서관을 나서자 정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도서관 일은 어땠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요. 아이들이 책 읽는 걸 도와주는 일이 즐거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정우는 서울에서 기술교사로 일하다 이혼 후 귀촌했다고 했다. 수연은 남편과의 삶,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대화가 술술 풀렸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우의 제안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섰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연은 점점 마음이 열렸다. 사실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우가 말했다. 무슨 용기요? 김수연 씨에게 말을 걸 용기요. 시장에서 지갑을 돌려드리고 나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우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건 기회다 싶었어요. 수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도서관은 다른 쪽에 있거든요. 일부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함이 녹아내리고 편안함이 찾아왔다. 우리 둘 다 용기가 필요했던 거네요. 정우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다. 저녁 노을에 두 사람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시나요? 정우의 질문에 수연은 미소 지었다. 네, 내일도 가요. 그리고 내일도 이 길로 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별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가슴 한켠에 심어진 설렘의 씨앗이 느껴졌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안 되겠어? 아직 늦지 않았어. 김수연의 집 거실 벽지는 20년 전 남편과 함께 고른 것이다. 시간이 흘러 곳곳이 해져 있고 모서리는 들떠 있었다. 수연은 오랫동안 그 벽지를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아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 수연은 결심했다. 낡은 벽지를 새 것으로 바꿀 때가 왔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벽지 견본을 살폈다. 옅은 민트색 벽지가 눈에 들어왔다. 상큼하고 밝은 색이었다. 이걸로 할까? 수연은 혼잣말을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윤정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키운 허브 화분인데 하나 가져왔어요. 정호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정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벽지 견본에 시선이 멈췄다. 벽지를 바꾸시려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오래돼서요. 그런데 혼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 중이에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전에 인테리어 일도 좀 했거든요. 수연은 망설였다. 정호와 단둘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괜찮을까요? 바쁘실 텐데. 토요일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아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오후 정우는 도배도구를 들고 수연의 집을 찾았다.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수연도 옆에서 돕기 시작했다. 혼자 사시는데 집이 참 아늑하네요. 정호가 말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있을 때부터 신경 써서 꾸며왔거든요.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다 보니 그 아래 숨겨진 흔적들이 나타났다. 남편과 함께한 첫집들이 때 찍은 사진 뒤에 적힌 날짜, 아들 태호가 어렸을 때 그린 낙서. 수연은 잠시 그 흔적들을 바라보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우는 그런 수연의 모습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감사해요. 수연은 눈물을 훔쳤다. 정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기억은 소중한 거예요. 그걸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거죠. 그 말에 수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둘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낡은 벽지를 모두 제거하고 새 벽지를 바를 준비를 했다. 풀을 바르고 벽지를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이쪽 끝을 좀 잡아주세요. 정호가 말했다. 수연은 벽지의 한쪽 끝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닿았다. 순간 둘 다 놀라 시선을 피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쪽은 제가 할게요. 수연이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호의 서울 생활, 수연의 간호사 시절 이야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제가 차 한 잔 끓일게요. 수연이 말했다. 정호는 고마워하며 잠시 작업을 멈췄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참 좋은 집이에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정호의 말에 수연은 웃음을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집이 주인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수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차를 마신 후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벽지 작업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벽지를 붙이며 정호가 말했다. 이 벽도 새로 숨 쉬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집 안의 변화는 단순한 벽지 교체가 아니었다. 수연의 마음도 함께 바뀌고 있었다. 정호는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갑자기 감정이 복잡해져서요.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떠올라서. 정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작업이 모두 끝나고 수연과 정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새로운 벽을 바라봤다. 민트색 벽지가 집 안에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정말 달라 보이네요. 수연이 말했다. 정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쁘게 잘 됐어요. 수연 씨 선택이 탁월하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자는 수연의 제안에 정호는 기꺼이 응했다. 간단히 차린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집을 나서려는 정호에게 수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시면 바다에 같이 가실래요? 기장 앞바다가 참 예쁘거든요. 정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정호가 떠난 후 수연은 새로운 벽지가 붙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집이 달라졌다. 더 밝고 더 따뜻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수연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낡은 벽지와 함께 그동안의 침체된 감정도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수연은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맞이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주말 아침 김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윤정호와의 바다 나들이 약속이 있는 날이다. 옷장 앞에서 입을 옷을 고르며 수연은 자신이 20살 소녀처럼 들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내가 웃기지도 않아. 그래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나쁘지 않았다. 수연은 옅은 파란색 셔츠와 흰색 면바지를 골랐다. 창밖으로 이미 화창한 날씨가 펼쳐져 있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윤정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가볍게 빗은 머리, 깔끔한 린넨 셔츠 차림이었다. 벌써 오셨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준비 다 하셨나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나갈게요. 잠시만요. 작은 가방을 챙겨 나온 수연과 정호는 함께 걸었다. 기장에 바다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정호가 말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같이 바다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가벼운 주제들, 좋아하는 음식, 가보고 싶은 여행지, 읽은 책 이야기. 어느새 바다가 가까워졌다. 푸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오자 수연의 마음이 탁 트이는 듯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정호의 감탄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왔었어요. 그 후로는 혼자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호는 말없이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기 앉아볼까요? 정호가 바닷가 벤치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가 아름다웠다. 제가 이혼했다고 했죠? 갑자기 정호가 입을 열었다. 수연은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한 지 3년이 됐어요. 아내와 헤어진 후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향인 기장으로 내려왔죠. 정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힘드셨겠네요. 수연이 말했다.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수연은 정호의 손을 바라봤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해 보였다.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매일 아침 빈집에서 깨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수연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도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저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아침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호는 조용히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간호사였지만 남편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괴로웠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수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 둘 다 상실을 겪었네요. 정호가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손을 잡은 채로 누구 하나 먼저 떼지 않았다. 수연 씨, 정호가 불렀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정호를 바라봤다. 용기를 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 시장에서 지갑을 주워드렸을 때부터 수연 씨가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수연의 대답에 정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낡은 벽지를 떼어내면서 마음의 묵은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호는 수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우린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정호의 손을 감싸며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이에요. 다시 설렐 줄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호는 천천히 수연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바다 내음과 함께 정호의 향기가 느껴졌다. 살짝 눈을 감은 수연의 볼에 정호의 입술이 닿았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될까요? 정호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천천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밀려나갔다. 과거의 아픔도 파도처럼 밀려가길 바라며 바닷가를 거닐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상처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해변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나요? 수연이 물었다. 정호는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첫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았어요. 운명이라고 하면 웃으실까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운명이라 좋은 말이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안정감이 공존하는 묘한 감정이었다. 수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수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정우는 수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췄다. 오늘 행복했어요. 정말로. 수리언도 같은 마음이었다. 집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니 정호가 아직 서 있었다. 수연이 손을 흔들자 정호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문득 수연은 남편의 사진이 있는 거실을 바라봤다.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도 다시 행복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정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김수연은 정호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었다. 마음이 설레고 가벼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 누가 있나요? 의아한 마음에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보통 미리 연락을 해야 내려오는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다. 태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수연은 반가움에 아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태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엄마, 누구랑 영화 봤어요? 날카로운 질문에 수연은 잠시 당황했다. 그게 친구랑 봤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정호였다. 수연이 핸드백을 두고 왔다며 가져다 주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잠깐만, 누가 왔네. 수연이 문을 열자 정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수연의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가게에 두고 가셔서 가져왔어요. 수연이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태호가 현관으로 나왔다.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우라고 합니다. 정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태호는 그 손을 무시한 채 수연을 바라봤다. 엄마, 설명해 주세요.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태호야, 정우 씨는 내 친구야. 요즘 알게 된 분이신데. 태호의 눈이 커졌다. 친구요? 엄마 나이에?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아들의 반응이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다. 태호 씨, 실례지만 저와 수연 씨는 성인인데 친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정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드세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태호의 말에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연이 급히 나섰다. 태호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정우 씨는 내 소중한 친구야. 친구요? 정말 그냥 친구예요? 태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우가 천천히 물러섰다. 방해가 된 것 같네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수연 씨. 정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태호가 말했다. 엄마, 아빠 잊은 거예요? 그 말에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정우는 수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였다. 더 있어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았다. 다음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수연은 손을 쥐어뜯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태호야,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것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핸드백을 가져다 준 거야. 그리고 난 외로웠어, 태호야. 수연의 솔직한 고백에 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빠는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난 살아가야 해. 넌 서울에서 내 삶이 있고 난 여기서 혼자 지내고 있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수연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태호야,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정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고. 태호는 묵묵부답이었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했다. 저녁 먹었어? 뭐 해줄까? 화제를 돌리려는 수연의 시도에 태호는 짧게 대답했다. 됐어요. 그냥 쉴래요. 태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화기를 들어 정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두었다. 지금은 아들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태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태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이 놓여 있었다. 많이 준비했네요.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앉아서 먹자. 오랜만에 같이 아침 먹는 거야. 태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엄마, 진지하게 그 아저씨랑 사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태호야, 우린 아직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하지만 정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엄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 안 돼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달라. 난 아직도 내 아빠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태호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난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여기서 매일 혼자였어. 태호야, 얼마나 외로웠는지 넌 몰라. 수연의 솔직한 말에 태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도 엄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려고 하는 거야. 내 아빠를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태호는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였다. 저도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요. 그래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 약속할게. 태호는 머뭇거리다 물었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내가 만나면 알게 될 거야.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우가 걱정됐다. 어제 상처받은 표정으로 떠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태호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태호는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태호는 수연에게 말했다.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천천히요. 수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내 아들. 태호가 떠난 후 수연은 바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일로 정호가 정말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순간 또 다른 장벽이 나타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정호를 찾아가 설명할 작정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전하고 싶었다. 이번엔 내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겠어. 이틀째 윤정호의 연락이 없었다. 김수연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정호의 가구 수리점을 찾아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휴업이라는 팻말만이 문에 걸려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수연은 가게 앞을 서성이다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최미자와 마주쳤다. 수연아,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그냥 좀 걸으러 나왔어. 미자는 수연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자에게는 정호와의 관계를 조금 털어놓은 상태였다. 정호 씨가 연락이 안 돼. 가게도 문을 닫았고 미자의 표정이 변했다. 아, 그 사람 감기로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어제 약국에서 마주쳤거든. 정말. 그런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지? 미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아플 때 연락하기 싫어하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많이 아픈가? 열이 높다고 하던데.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프면 더 힘들지. 수연은 결심했다. 정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미자에게 주소를 물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빌라에 산다더라. 마을 약국 아저씨가 약 배달해준 주소 알고 있을 거야. 약국을 찾아가 주소를 알아낸 수연은 작은 선물을 사들고 정호의 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죽과 과일, 그리고 약을 준비했다. 빌라 3층, 문 앞에 서자 긴장이 밀려왔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정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연 씨, 정호의 놀란 목소리에 수연은 미소 지었다.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죽 끓여왔어요. 정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떻게,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마을이 작잖아요. 비밀은 없어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모습이 좀 엉망이라 죄송해요. 집 안은 단추했다. 꼭 필요한 가구만 놓인 거실, 책이 가득한 책장.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깔끔했다. 침대에 누워 계세요. 제가 죽 데워드릴게요. 정호는 수연의 강권에 못 이겨 방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부엌에서 죽을 데우고 과일을 씻었다. 정호에게 죽을 가져다 주자 고맙다며 받았다. 태호 씨는 돌아갔어요? 정호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날은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태호가 갑자기 와서 아들이라 그래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요. 정호는 천천히 죽을 먹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태호 때문에?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수연은 기다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날 태호 씨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외부인인지 느꼈어요. 수연 씨에게는 가족이 있고 그 안에 제가 끼어들 자리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수연은 정호의 손을 잡았다. 태호는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정호는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수연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연은 긴장했다. 정호의 진지한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제 전 아내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수연은 놀랐다. 정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이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이혼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 저를 떠났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떠나더군요. 수연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혼이란 말이 제겐 아직도 낙인 같아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아내가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은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수연은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수연 씨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태호 씨를 보면서 제가 또 누군가의 가정에 균열을 만드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어요.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호 씨, 저희는 다른 상황이에요. 제 남편은 돌아가셨고 태호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정호는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이제부터의 시간만이 중요해요. 수연의 말에 정호의 눈빛이 밝아졌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호의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둘 다 충분히 외로웠어요. 이젠 서로에게 기댈 차례예요. 정호는 수연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갔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수연 씨,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수연은 미소 지었다.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수연을 정호가 붙잡았다.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주실래요? 수연은 다시 앉았다. 정호의 옆에 가만히 앉아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다. 다음 주에 태호가 또 내려올 거예요. 그때 정호 씨도 같이 만날래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용기를 내볼게요. 수연은 정호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 피곤했던 모양이다. 푹 쉬세요. 저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수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잠든 정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봄날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호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연은 남편의 사진이 있는 거실을 바라봤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 조금 행복해도 될까요? 당신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바람이 창문을 통해 살랑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수연의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장마가 끝나고 날이 갠 토요일 아침, 김수연은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는 날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손대지 못했던 공간, 윤정호의 제안으로 용기를 내기로 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서재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호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일찍 왔네요. 수연이 문을 열자 정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새 시작을 위한 선물이에요. 라벤더예요. 수연은 감사히 받았다. 라벤더 향이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긴장되세요? 정호가 물었다. 수연은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가장 아끼던 공간이에요. 여기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건 마치 그를 또 한 번 보내는 것 같아서. 정호는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해요. 서재 문을 열자 책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남편은 책을 좋아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정호가 책장을 가리켰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기증할 책들을 골랐다. 남편이 읽던 의학 서적들은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 책은 남편이 정말 좋아했어요. 수연이 낡은 시집을 들어보였다. 정호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건 남겨두세요. 소중한 기억이 담긴 것들은 버리지 않아도 돼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의 말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들은 따로 모아두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책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했다. 책상 아래 깊숙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과 작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 초기에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었다.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정호는 조용히 수연의 곁을 지켰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참 행복했었네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행복은 영원히 수연 씨의 일부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수연은 사진들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젊은 시절의 남편, 갓 태어난 태호를 안고 있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행복이 묻어났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호는 조심스럽게 작은 앨범을 꺼냈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소중한 기억들만 모아서. 수연은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골랐다. 가끔 수연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호는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이 사진은 태호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에요.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죠. 정호가 남편의 탁상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정호는 손수건으로 부드럽게 사진을 닦았다. 이 사진은 남기세요.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호의 말에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해주는 정호의 모습이 고마웠다. 오후가 되자 서재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책장은 반쯤 비워졌고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기증할 책들은 상자에 담았고 남길 물건들은 정성스럽게 정돈했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죠? 정호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간도 마음도요. 두 사람은 잠시 쉬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수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따가 산책 나갈까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서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기증할 책들을 어디에 보낼지 등 미술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수연 씨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연은 놀랐다. 오래전에 한번 언급했던 취미를 정우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제가 이젤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수연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우는 항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까지 기억했다. 그나저나 태호가 내일 온다고 했죠? 정우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태호도 이제 조금은 이해할 거예요. 정우는 긴장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할게요. 다시 서재로 돌아가 나머지 정리를 마무리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다. 서재는 깔끔해졌고 남편의 흔적을 담은 소중한 물건들은 잘 보관되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 멈췄다.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행복해져도 될까? 정우는 그런 수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지지를 보냈다. 이제 가볍게 산책이라도 할까요? 수연이 제안했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우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번 주에 정우 씨 가게 근처로 이사 온 식당이 있다던데 거기서 저녁 먹을까요? 수연의 제안에 정우는 밝게 웃었다.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마을로 향했다. 수연은 문득 뒤를 돌아봤다. 자신의 집이 저 멀리 보였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 집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정우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보다 좋은 적이 없어요.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은 아픈 일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수연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정우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수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이제 정우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태호와의 만남,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가을의 문턱에 선 어느 날 오후, 김수연은 윤정호의 전화를 받았다. 주말에 작은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다. 수연은 기꺼이 승낙했다. 지난 몇 달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태호도 마침내 정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요. 수연이 물었지만 정우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비밀이에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오세요. 토요일 아침, 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수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경차에 짐을 실은 채였다. 다 준비되셨어요? 수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오르자 정우는 조그만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여행 힌트예요.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작은 조개 껍데기가 들어있었다. 수연은 금방 이해했다. 바다로 가는 거군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을 시작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처음 함께 바다를 보러 갔던 그 해변이었다.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여기, 우리가 처음 마음을 열었던 곳이에요. 정우의 말에 수연은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바닷가를 거닐었다. 가을 바다는 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더 깊고 더 짙은 파랑이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기 피크닉 준비해뒀어요. 정우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다.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비밀이죠.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와인과 꽃, 그리고 작은 초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너무 예쁘네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식사를 즐겼다.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했다. 와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수연도 잔을 들어 건배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수연에게 바다로 가자고 제안했다. 햇살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을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수연 씨, 기억나세요? 이곳에서 처음 손을 잡았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정우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수연 앞에 섰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 씨, 우리 만난 지 반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수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정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는 수연 씨를 만나고 다시 웃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반지 케이스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다. 이건 상자를 열자 나무로 깎아 만든 반지가 들어있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반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직 서툴지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우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 손, 평생 잡고 싶어요. 정우는 나무 반지를 꺼내 수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마음을 담아 깎은 나무 반지는 금반지보다 더 값졌다. 정우 씨, 수연이 대답하기 전에 뒤에서 누군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놀라 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다. 태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최미자도 있었다. 어머니, 축하해요. 태호가 말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다. 태호에게 연락했어요.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정우가 설명했다. 태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정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에 정우의 눈이 커졌다. 수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자는 가만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게 미자 씨 계획이었군요. 수연이 물었다.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내 친구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네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호는 서울 이야기를, 미자는 마을 소식을 전했다.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대답은요? 정호가 다시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평생 함께해요.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태호는 준비해온 샴페인을 터뜨렸다. 바다 위로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수연과 정우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이들과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다. 태호도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이젠 김수연이 아니라 윤수연으로 불러주세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새 출발을 위해 수연은 정우의 집으로 이사했다. 자신의 집은 태호가 내려올 때 쓸 수 있게 남겨두었다. 정우는 수연을 위해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 주었다. 그곳에서 수연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주로 바다 풍경화였다.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수연과 정우의 사랑은 계절을 넘어 깊어졌다. 가끔은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다. 어느 봄날, 수연은 정우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수연은 조용히 묘비 앞에 섰다.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정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수연이 다가오자 손을 내밀었다. 수연은 그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정우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이대로 계속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늙어갈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소중했다. 수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그들의 앞날처럼 밝고 희망찬 하늘이었다. 사랑해요, 정우 씨. 수연의 말에 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저도 사랑해요, 수연 씨.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걸어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웠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